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정밀한 독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올해 선생님이 새로 런칭한 강의기는 한데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독서 독해 기술 요거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정밀한 독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밀한 독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 정밀하게 보겠다. 그렇죠.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에 일단 첫 번째, 글을 읽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밀한 독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목이 원래 막 이랬어.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독서 독해 기술, 12주제로 끝내는 문학,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 과정. 이게 너무 제목이 통일성이 없다, 심화 강의들이. 해서 선생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간결한 화작, 깔끔한 문학, 정확한 문법, 정밀한 독서 이렇게 강좌 제목을 다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교재들도 그거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비문학 전용 강의고 독서 영역 강의를 이투스에서는 그래도 비문학은 신영균, 영균이다. 해가지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강의입니다. 비문학 강의. 일단 프리시즌 강의로 이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중에서 독서하고 문법 쪽을 학생들이 많이 듣죠. 문학하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이 약한 친구들이 보통 많이 듣는 편이고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독서와 문법 같은 경우는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EBS 시즌 가면은 EBS 선생님이 작년에 문항 번호까지 적중을 다 시켰죠. 전지문 다 적중하고 문항 번호까지 맞췄죠. 애들이 깜짝 놀랐던 EBS. 그리고 파이널 시즌에는 타임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전사 통틀어서 선생님만 있는 강의가 있죠. 시간 단축 스킬 강의. 그쪽을 이제 애들이 많이 듣는 편이에요. 선생님 메인 강의 4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정밀한 독서. 자,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최근에 비문학 영역이 선생님은 이제 비문학이라는 말을 주로 쓸게요. 독서 영역이라고 하지만 뭐 문학은 독서 아니냐? 책 읽는 건데, 그죠? 그래서 비문학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비문학 영역의 특징이 뭐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난이도가 높죠. 자, 잘 봐요. 작년 수능 오답률 탑10 선생님이 분석해 온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많이 틀린 10개 문제 중에서 무려 8개가 비문학입니다. 2개만 문법이에요. 희한하게 뭐가 없죠 지금? 문학이 없습니다. 화작은 없을 법하지. 화작은 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잖아 보통. 근데 문학이 한 개도 안 들어있다는 게 좀 의외죠.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 수능 2019 수능에서도 10개 중에 8개가 비문학이었죠. 유달리 비문학에서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까먹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선생님 평가원에서 매년 비문학을 어렵게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생각을 해봐. 화법, 작문, 문법, 화작문 15문제, 문학 15문제, 비문학 15문제, 동일 비중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수능 국어인데 매년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올해도 비문학으로 애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출제하시겠냐? 아니야. 난이도는 골고루 분배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 당연히 출제위원들은. 그런데 매년 결과는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일단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그냥 비문학을 못하는 거다. 비문학이 유달리 어렵게 출제된다가 아니라 그냥 니네가 못한다, 비문학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비문학을 못한다 그냥. 근데 그건 너의 탓이 아니다. 그럼 수능을 출제하는 수능 출제위원회 탓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다 누구 탓인 거야? 누구 탓일까? 교과 과정이 그래, 교과 과정이. 여러분들 학교 국어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이 국어를 제일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야. 일주일에 막 5단위, 6단위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비문학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비문학 과학지문 정보량이 많을 때는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다 라든가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운 적 있나요? 없죠.
거의 학교 국어교육은 뭐 중심으로 쏠려 있니? 문학 중심, 그리고 문법 간간히. 화작하고 비문학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주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비문학을 못한다. 결론은 그게 맞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느냐? 나랑 같이 하면 됩니다. 잘하게 될 거예요. 비문학 커리는 일단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해서 전반적인 틀을 한번 잡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번 쫙 다루고, 지문 유형별 글 읽는 방법,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비문학 커리가 최고 난도 비문학 커리가 있습니다. 진짜 고난도 지문들을 다루는 강의. 그걸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알겠죠? 자, 10개 중에서 8개가 비문학일 정도로 애들이 많이 틀리는 영역이다. 자,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두 번째 특징이죠. 최근에 수능국어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어진 거. 2017학년도 수능 이전까지는 평균 한 지문당 1,400자 정도. 1,400자도 그렇게 적은 글자 수가 아닌데 이 이후로 어떻게 갔느냐. 영어 절대평가되고 막 이러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의 개수는 오히려 줄었어. 요 이전 시즌에는 비문학 지문이 4개였습니다. 4개. 근데 이게 몇 개로 줄어들었어? 요즘엔 3개가 나오죠. 3개. 대신 한 지문당 길이가 평균적으로 한 2,250자. 비문학 장문 독해 긴 지문은 2,880자 막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이게 왜요? 이게 문제가 뭔 줄 알아? 지문이 길어지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애들 점수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 미디어 세대거든. 미디어 세대. 깨알 같은 종이에 인쇄된 글씨를 읽는 게 익숙한 세대가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화면도 긴 걸 못 참아서. 요즘 유튜브 영상들 봐봐. 유튜브 영상 막 5분, 3분, 유튜브 20분만 돼도 너 안 봐 이런 식이잖아. 이런 세대의 아이들에게 지문이 길어지면 이건 진짜 쥐약인 거거든. 시대에 역행하는 시험이죠. 쉽게 말하면. 애들은 점점 짧은 걸 좋아하고 빠른 걸 좋아하는데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하면 니들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비문학이 니들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능이 이렇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 알겠죠? 일단은 특징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많이 틀리게 된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가 다 지문이야. 지금 지문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본인들이 이럴 거예요. 1문단을 읽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2문단을 읽어. 2문단을 읽으면서 1문단을 까먹었어. 3문단을 읽어. 그러면서 1, 2문단을 까먹어. 그 다음 4문단 읽으면서 1, 2, 3문단을 까먹어. 5문단을 읽어.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꾸역꾸역 읽어. 머릿속에 정보가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정보가 어지럽게 흩어져서 누적이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봐. 첫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기억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가자! 그러면서 또 가. 선택지 2번. 기억나지 않아. 가자! 또 가. 이러다 보면은 한 35번 풀고 있는데 10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이야. 시간 안에 못 풀어. 1교시 끝나고 울어. 끝난 거야. 그 수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요즘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처리해낼 수가 있느냐를 배울 거란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지문당 문항의 개수가 많아졌죠. 자, 옛날에는 좀 예전 얘기긴 한데 비문학 지문이 5지문이었어요. 그때 한 지문당 3문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 다 나오던 시대가 있었어. 그러면은 5지문에 15문제니까 한 지문당 3문제죠. 대신 지문의 개수가 지문의 길이가 짧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게 낫지. 짧게 읽고 3문제. 짧게 읽고 3문제. 이게 더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한 지문당 최대 몇 문제까지가 지금? 6문제까지 갑니다. 지문당 문항수 자체가 이전에는 3문제, 4문제였는데 지금 수능에서는 한 지문당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까지. 장문 독해 6문제. 한 지문 읽고 문제 푸는데 풀어도 끝이 안 나 이게.
이렇게 가는 시대란 말이야.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만 살짝 선생님이 건드려줘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거야. 이제. 뭐 이런 식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세트인 거지 이게. 그죠? 지문이 여기까지인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한 세트에 딸린 문제지. 이런 식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수능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두 가지죠. 너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독해력. 그렇죠.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독해력만 있으면 다 되나? 시력. 그렇죠. 선생님 명언이죠. 비문학은 시력과 실력의 결합이다. 요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문을 제대로 읽는 독해력. 독, 읽어, 해, 이해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독해력 증진학습. 그 다음에 실전력. 이건 뭐냐면은 문제풀이 능력이야. 제대로 읽는다라고 해서 문제를 다 맞는 건 아니거든.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글의 내용만 제대로 읽으면 문제 풀면 다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이해가 어지간히 됐는데 문제 풀면 막 이리저리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이거는 실전 문제풀이 능력의 문제인 거거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비문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강의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잘못된 학습법 좀 얘기를 할게요. 비문학 이렇게 공부하면 멸망할 것이다. 첫 번째, 지문의 내용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중에서 내용을 설명하시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본인들이 그 내용을 막 네이버 같은 데 뒤져갖고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그 지문의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이건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거 하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시험에. 근데 애들은 내용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작년 수능에 26, 29번 과학 지문인데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동종이식을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면역 반응이 뭔지를 다 설명해 주시고 이식편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주조직, 적합, 복합체, MACC라는 걸 본인이 공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유전적 거리. 그러면 이거 설명할 때 나는 생명과학 선생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경제지문 나오면 또 내용 설명할 때 나는 경제 선생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럼 뭐 철학지문 나오면 나는 윤리학사상 선생님으로 바뀌어야 되냐? 이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지. 그건 아니다 일단.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지식 공부하는 애들. 비문학 배경지식이 있으면 점수가 오르냐? 올라요. 올라. 여러분들 이 느낌 있잖아. 내가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이랑 나 이거 맹자의 성선설 이거 순자의 성학설 나 이거 공부해서 아는데 이런 게 나올 때랑 느낌 확 다르지.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 배경 지식을 뭘로 쌓을래 이제? 이게 문제거든. 비문학 배경 지식으로 승부를 보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나올 줄 알아 우리가? 선생님 저는 과학지문이 약해요. 과학지문에 대한 어떤 베이스 학습을 하겠습니다. 물화생지 기초 개념부터 시작할래? 그럴 수는 없잖아. 올해 수능 시험에 과학 나올 것 같아? 기술 나올 것 같아? 둘 중에 한 분야가 보통 요즘 나오는데 뭐 나올 것 같아? 과학. 그럼 물화생지 중에 뭐 나올 것 같아? 생명과학. 생명과학 지문 중에 뭐 나올 것 같아? 어떤 내용? 일단 생명과학이 나올지도 모르고 과학 지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오히려 생명과학 지문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생명과학 지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화학 지문이나 물리 지문이나 지구과학 지문, 지구과학 지문 특히 이런 게 출제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죠. 결론은 뭐냐면은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문학 문제집들에 뭐가 돼 있냐면 시중 출판 문제집들 보면 배경 지식 넓히기 해가지고 그 지문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따로 설명해놓는 코너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 작년 수능 37에 42번 무슨 BIS 비율과 관련된 경제 지문이었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BIS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재무 건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젤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면은 되느냐,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찾아서 공부할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지? 이건 아니라고.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비문학 공부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문학에서 이제 또 잘못된 게 이런 거지. 문단별 소주제 받아쓰기. 모든 문제집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하다못해 EBS도 독서부에는 해설지가 어떻게 돼 있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게 요약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거 막 옮겨 씁니다. 좋아해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한 문단을 읽었어. 이렇게 되는 거다. 베이지 주의자는 이렇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문단 소주제 한번 봅시다. 그럼 소주제, 전통적 신문자와 베이지 주의자의 견해 차이. 이걸 써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써야 뭔가 공부하는 것 같거든, 본인들이. 그 다음에 2문단 또 읽어놓고 또 소주제 정리합니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1, 쭉, 2, 쭉, 3, 쭉. 야,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받아쓰기는 글씨 연습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알겠죠?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써봐야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수 개념 학습. 이 개념은 무슨 전향력이 뭐고 무슨 수요 공급의 원리가 뭐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비문학에서 토탈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주로 뭐냐면 내용 전개 방식이나 추론 방식과 관련된 얘기들이야.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비문학 독서 영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걸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왜냐하면 비문학은 문학 문법과는 달리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는 아니거든, 이게. 근데 필요한 개념이 있기는 있어. 그거 살짝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지문 유형별 독해법 학습.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 선생님,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요? 아닙니다. 그걸 지문 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재. 글의 제재가 뭐뭐냐를 따질 때 인문사회 과학 이렇게 되는 거고,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요. 올해 수능에 어떤 내용의 제시문이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글을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글을 쓰는 방식. 예를 들면 사회지문에서 어떤 좀 문제점과 관련된 걸 하려면은 초반에 문제점을 때려놓고 그 다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 다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종합 정리하고 이런 어떤 글을 쓰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대조형으로 가는 경우, 관점을 막 세 가지 이상으로 병렬형으로 가는 경우,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통시적으로 가는 경우, 또는 경제학적 원리를 인과에 따라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유형별로 글은 이렇게 읽는다. 이걸 좀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내용과 상관없이 글 읽는 틀이 잡히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못합니다. 뭐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겠지? 뭘 알아야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방법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비문학의 문제 유형 크게 보면 10가지입니다. 비문학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토탈 싸그리 모아도 10가지. 그러면 각각의 유형에 맞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니?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보기 박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 끝날 때쯤 풀어요. 비문학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하면 그거 깔끔하게 풀 수 있니?
그걸 배우러 온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죠?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또 이런 걸 말하면 논란거리가 생겨. 그럼 뭐 그냥 찾기 싸움이냐?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과연 이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에 똑같이 있잖아. 이걸 찾아서 풀면 되라는 말을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사실 그렇게 풀면 되는 건 그렇게 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풀면 저 선생님 굉장히 좀 간편한 것만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선생님들이 요즘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요즘에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비문학 강의들이 뭐냐?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애들이 못 알아들을 용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수업을 하죠. 그럼 애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우와, 저거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돌려서 가르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문제 풀려고 딱 하면 안 돼 이게. 이 문제라 이거. 선생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할 거야 그냥. 비문에서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점수를 제일 많이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답을 찾는 연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스텝 1 지문 유형별 독해 비법. 예를 들면 상반된 관점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읽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인과형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지문이 어려운데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지문 읽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스텝 2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할 수 있게 지문 분석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몇 번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쉬운 지문은 이건 니네 스스로 분석 정리하세요. 그리고 넘어갈 겁니다. 스스로 분석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년 수능 전 과목 하나 틀린 제자들이 3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방식이에요. 본인 스스로 지문 분석. 그러니까 이게 애들 가르쳐 볼수록 알겠는 게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의존적이지 않아. 오히려 많은 거를 다 떠먹여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뭐를 원하니? 방향을 일러주길 원해. 그리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건 본인이 할 일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지. 그 길을 알려줄 거야. 알겠죠?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유형별로 쫙 나눠놨어요. 1부터 10까지 비문학 문제 유형을 10가지로 딱 구별해 놨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그래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알겠죠? 크게 보면 두 파트. 지문 유형별 독해 방법,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방법,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리고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는 이런 연습들. 이런 거 보여주면 또 애들이 뭐야! 찾기 하라는 거잖아. 또 이럴 텐데 그게 아니야. 단순히 찾기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 선생님 지금 같은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요거를 수업 시간에 녹여내서 가르칠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이제 작년 버전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일시 문제도 못 풀던 5등급 애가 결국은 뭐 비문학 고난도 문제까지 다 맞고 비문학 다 맞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 강의 하나 들은 친구예요. 요 강의. 또 얘네들은 선생님 강의 듣고 푸는 방법, 문제풀이법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쌤이랑 비교 불가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비문학 강의가 쩔어요. 뭐 이런 친구들 뭐 많아요. 뭐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요 강의를 듣고 어려운 모의고사에서도 뭐 비문학은 다 맞았다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수강후기 많으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수강후기에서 안 좋은 수강후기도 공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봤어? 그건 좀 악의적인 것 같은데 악의적인 것 같은데 왜냐면 선생님은 작년에 영상이 다 남아있거든. EBS에서 선생님이 문항 번호까지 적중을 했거든. 근데 뭐 EBS 적중률 가지고 막 이렇게 악플이 있고 막 이랬어. 다 공개돼 있어. 그렇게 해놨어요.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악의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
물론 파이널에 몇 개 찍어서 한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 분석의 신 강의를 다 들었다라면 거기서 전 지문이 다 출제가 됐는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 좋은 수강 후기가 있어 그런 것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수강 후기 가서 좀 읽어보시라. 비문학 요 강의와 관련해서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문학 영역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 없는 친구들, 학교에서 비문학을 제대로 안 배워본 친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한 학생들, 비문학에서 시간을 막 30분, 40분씩 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일치 문제 어떻게 풀까? 내용 전개 어떻게 풀까? 그래프 문제 어떻게 풀까? 이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비문학 고난도 지문, 고난도 지문에서 멘탈 나가는 친구들. 잘 가다가 하나 막혔다 싶으면 거기서 우수수 무너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을 찍듯이 푸는 애들. 한번 쑥 읽고 나서 이건 것 같아. 이런 애들. 알겠죠?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 지문을 딱 봤어. 읽어 눈으로 쫙 읽었어. 탁탁탁탁탁 다 맞았군. 넘어가자.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떤 강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고. 자 일단 이 강의 메인 강의 전범위 손글씨 노트를 제공을 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 페이지를 통해서 이수스네의 페이지를 통해서 손글씨 노트가 제공이 될 거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랬지? 선생님 네이버 카페 정회원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문제 막 이런 거 자료 많으니까 그거 인쇄에다가 공부하세요. 알겠나요? 이용 잘 하시면은 공부할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마이크를 읽어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생각해?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봅시다.